첫 번째 얘기인데, 이거 경제지표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내가 따로 설명할 게 없어. 그냥 책에 나와 있는 거 읽어보고, 아, 이건 이거구나, 이건 이거구나. 그냥 그 식 외워서 니들이 그 식에다 적용해가지고 그냥 문제 푸는 게 다야. 그냥 뭔가 이 식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내가 설명을 못해, 나도 이거는. 왜냐면 이건 경제학 얘기라서. 알겠지? 그냥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정의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거 외우는 거거든. 한번 보자. 경제지표가 뭐냐면, 11쪽에 보면, 경제지표 중간에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 그냥 이런 식이야, 대부분 다. 그 CPI 이렇게 딱 돼 있고, 그 밑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어떻게 계산한다? 기준 시점의 소비자 물가를 비교 시점의 소비자 물가로 나눈다, 그 둘이 나눠서 곱하기 100한다. 그냥 이런 식이야, 다. 이걸 내가 굳이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까 싶어. 알겠지? 그럼 그 옆에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보면 스스로 확인하기 1번이 있단 말이야. 다음 페이지 12쪽에 보면 스스로 하기 1번을 보면, 자, 문제에서 뭐라 했어?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소비자의 물가 지수를 나타낸 거래. 그쵸? 2018년도가 있고, 2019년도가 있고, 2020년도가 있고, 2021년도, 2022년도가 있고, 이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는데, 얘가 99.1이고, 얘가 99.5고, 얘는 100이고, 얘는 102.5고, 얘는 107.7이야. 됐죠? 그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2018년과 2022년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다시 2018년과 그 다음에 언제? 2022년은 언제? 2020년에 몇 배니? 라고 물어본 거야. 야, 2018년은 얘 몇 배가 되겠어? 2020년보다 커, 작아? 작지? 근데 얘는 100이잖아. 기준이잖아. 100이라는 거 기준이잖아. 그럼 얘는 몇 배야? 99.1배. 아, 0.991배. 2018년은 0.991배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몇 배가 되는 거야? 1.077배가 되는 거겠지. 얘를 기준으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다 이런 식이야.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경제활동 참가율,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실업률, 고용률 이런 거 있잖아. 그냥 그 식을 외워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풀면 돼. 알겠지? 자, 거기 문제에서 뭐래서 3월과 4월에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이걸 각각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그 위에 있는 식에다 그냥 때려 넣어서 구하는 거겠지. 그럼 당연히 그 식을 뭐 해야 될까? 외워야 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내가 이걸 지금 열심히 설명하고 있어봤자 니네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알겠어? 자, 그래서 요런 거는 그냥 넘어가려고 처음에 그냥 이런 스타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준 것 뿐인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넘어가면 어디를 좀 보냐면 그 그 다음 페이지 GDP라는 것도 있어. 국내 초생산.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 이게 문제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돼요. 알겠지? 자, 요걸 볼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뭘 볼 거냐면 16쪽을 얘기할 거야. 자, 요거는 좀 설명할 게 있어서 그래. 경제지표의 증감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얘네들이 뉴스를 보면 가끔 나오는 표현이거든? 예를 들어서, 올해가 몇 년이지? 2026년인가? 2026년도에는 출산율이 만약에 출산율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2026년도에는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조사했더니 뭔지 모르겠지만 5%였어. 근데 2027년도에는 그 똑같은 걸 조사해봤더니 그게 몇 퍼센트 할까? 7.5%가 됐어. 그러면 5%에서 7.5%가 됐으니까 뭔가 조사한 게 증가했니? 감소했니? 증가했지. 저 증가한 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지금 몇 퍼센트가 증가했어? 2.5%가 증가했지. 그럴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 2026년에 비하여
2.5% 포인트. 뭐라고 인다고? 포인트. 2.5%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비율로 따지면 5%에서 2.5%는 몇 퍼센트야? 5%의 몇 퍼센트가 2.5%야? 25%, 50%잖아. 그럼 두 번째는 이렇게 됐어. 작년에 비해 50%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비해 2026년에 비해 50%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위에 게 편하겠니? 아래 게 편하겠니? 당연히 위에 게 더 직관적으로 계산하기 편할 거 아니야. 바로 딱 들었을 때 계산이 빡빡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야. 자, 이거 뭐라고 한다고? 2.5% 포인트 증가했다. 이렇게. 그게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얘기야. 자, 그 첫 번째 거 읽어보면 어떤 값이 기준값 A에서 B로 변했을 때 증감률을 100분율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낸다. 이렇게 되잖아. 그치? 맞아? 그때 생각열기. 그럼 생각열기 한번 봐봐. 그 위에 그 그림. 생각열기에 보면 선생님, 이쁜 선생님께서 되게 무섭게 생겼네. 이쁜 선생님께서 뭐라고 했어?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얼마나 증가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치? 근데 실업자 수는 2만 명에서 이번 달에 몇만 명이 됐어? 3만 명이 됐고, 실업률은 2%에서 몇 퍼센트가 됐어? 3%가 됐지. 자, 실업률이 2%에서 실업률이 3%가 됐잖아. 그럼 이걸 표현하는 방법은 어떻게 됐어? 실업률이 몇 퍼센트 포인트? 1% 포인트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실업률은 몇 퍼센트 증가했다? 50%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무슨 말 알겠지? 그 얘기야. 자, 그래서 그 밑에 읽어보면 생각열기에서 이한의 말처럼 실업률이 1% 올랐다고 말하는 경우, 이한이가 여자였어? 실업률의 증가율이 지난달 실업률 2%에서 1% 오른 것으로 해석되어 이번 달 실업률이 2.02%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아이씨. 야, 만약에 이한이는 이랬잖아. 여기서 몇 퍼센트 증가했다고? 1% 증가했다며. 1% 증가. 이한이가. 그럼 이한이는 맞는 얘기를 한 거야? 틀린 얘기를 한 거야? 틀린 얘기를 한 거야. 왜? 2%의 1%는 얼마야? 0. 이거 모르니? 얘네들. 야, 지금 하는. 0.0이 지금 하는 건 얘들아, 초등학교의 수준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얘기하는 거, 중고등학교 수준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뭐에 몇 퍼센트?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얘가 만약에 2야. 2에 뭐 10%야. 그럼 얼마야? 2 곱하기 100분의 10이잖아. 그래서 얼마가 돼? 0.2잖아. 2%의 1% 증가, 그러면 2%에서 1%를 키우는 거잖아. 2%의 1%를 키우는 거잖아. 그럼 2%의 1%는 얼마인 거야? 2%의 1%는 얼마가 되는 거야? 2 곱하기 100분의 1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0.02.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가 된다는 거야? 2.02%. 이게 1%, 이거의 1% 증가는 2.02%라고. 그러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거기 한글로 써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어? 이와 같이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백분율의 차이를 나타낼 때는 퍼센트가 아닌 새로운 단위가 필요하다. 그 새로운 단위가 뭐라고? 빨간색으로 써 있네. 퍼센트 포인트라고. 알겠죠? 그래서 1% 포인트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알겠지? 그 얘기가 거기 써 있는 겨. 그리고 뭐 50% 증가했다. 이렇게 써 있는 겨. 됐죠? 됐어?
자, 그 밑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5번이 있잖아? 한번 볼까요? 자, C 국가의 전년도 고용률은 몇 %였대? 80%였대. 고용률이 80%였어. 근데 올해는 이게 작년 올해는 고용률이 몇 %가 됐대? 84%가 됐대. 그치? 그때 1번 고용률의 증가율을 퍼센트로 나타내려면 그러면 여기서 여기 몇 퍼센트 포인트 증가했어? 4% 포인트. 그게 2번이지. 2번이 몇 퍼센트 포인트 증가했냐 그러니까 얘는 4%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고 그러면 이 4%는 80%의 몇 프로야? 다시 4%는 80%의 몇 퍼센트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1번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4는 80의 몇 %야? 라고 물어본다면 80에다가 도대체 얼마를 곱해야 4가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 양분은 80으로 나누면 되겠지. 80으로 나누면 얼마? 80분의 4가 될 거니까 약분하고 나면 20분의 1이잖아. 20분의 1은 얼마야? 100분의 5니까 몇 퍼센트? 5%. 무슨 말인지 됐어? 그래서 뭐 80%의 5% 증가해서 84%가 됐다. 또는 4%포인트 증가했다. 이렇게. 알겠죠? 되게 재미없다. 이 경제수학 너무 재미없는데? 내가 처음 설명해서 그래.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니네들이 그런 거 열심히 한번 계산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지? 그래서 니네들 보고 지금 해보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 한번 해보자. 그래, 니네가 한번 해봐. 몇 번? 스스로 확인하기 몇 번이냐? 6번. 거기 보면 계산기 표 있지? 핸드폰 다 있죠? 핸드폰 갖고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상승률이라는 건 앞에서 몇 퍼센트 증가되는지 쓰는 거거든. 그럼 기준이 어디야? 기준이. 내가 지금 얘의 상승률을 구하고 싶어. 그럼 기준이 어디야? 전에 비해서 얼마나 상승했냐? 기준이 전에 거거든. 그럼 상승률을 구하는 방법은 뭐해서? 올해 거에서 기준이 된 걸 뺀다면 분모가 기준이 되는 거거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잖아. 만약에 여기 전에가 30이었는데 이번에 36이 됐어. 그럼 몇 퍼센트 증가했니? 상승률이 궁금한 거야. 그럼 여기서 36이 되려면 기준이 얘잖아. 그럼 이 상승률이라는 건 올해 거에서 기준이 되는 걸 뺀 다음에 거기서 뭘로 나눠? 기준으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한 게 상승률. 여기가 이게 들어가는 거거든. 그럼 이 2.5가 나온 이유가 그거거든. 여기서 얘를 뺀 다음에 100을 곱한 거 퍼센트거든? 그냥 여기서 여기 뺀 거네, 그냥. 그런 다음에 얘로 나눈 거야. 맞지? 그럼 맞잖아. 다시. 이 2.5가 어떻게 나는지 생각을 해보라고. 얘는 작년에 비해서 몇 퍼센트 증가했는지 쓰는 거잖아. 그거 어떻게 된 거라고? 여기서 기준이 되는 애가 누구야? 100이잖아. 기준이 누구라고? 100. 분모가 100 기준이라고. 그런 다음에 거기다 뭐 곱하면 된다고? 100을 곱한 게 상승률이라고. 그럼 계산하고 나면 얼마가 돼? 2.5잖아. 그치?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갈 상승률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 이 상승률 여기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기준이 누군가 얘는. 그치, 얘가 기준이잖아. 알아들어 너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분차가 올해 거에서 기준이 되는 걸 뺀 다음에 그걸 뭘로? 기준이 되는 걸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 한 개 여기 들어간다고. 괜찮아? 저거 열심히 산수하시면 얼마 나와? 계산기 써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근데 너무 길게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 써 있잖아. 문제에 뭐라고 써 있니? 소수점 몇째짜리에서.
두째 자리, 소수점 아래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거잖아. 그럼 한번 이거 계산하는 거 얘기해 볼래? 그럼 얼마가 돼? 5.073 점점점점 이렇게 나가잖아. 그럼 소수점 두째 자리가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서 반올림하면 얼마가 되겠어? 5.1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5.1이 되는 거라고. 응? 무슨 말인지 돼? 그래서 자 2.5%에서 몇 퍼센트 포인트 증가했어? 2.6% 포인트 증가했지. 2.6% 포인트 증가해서 상승해서 5.1%가 된 거라고.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런 다음에 2번은 뭐라 했어? 2.5%에 비하여 자, 그러면 이 증가한 거를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잖아. 하나는 퍼센트 포인트로 표현할 수 있고 그게 편하다 그랬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년도에 비해서 몇 퍼센트 증가했는지로 쓸 수 있잖아.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원래 내가 처음에 10이 있었어. 근데 그 다음에 만약에 22가 됐어. 22가 됐어? 아니 10%가 있었고 22%가 됐어. 야, 그러면 퍼센트 포인트로는 12% 포인트 증가한 거지만 그게 아니라 얘의 몇 퍼센트가 증가한 거야. 이 12%는 얘의 몇 퍼센트야? 120%가 된 거잖아. 그래서 120% 증가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 이거? 다시 아까 얘기한 게 이거잖아. 몇 퍼센트 포인트 증가했냐? 아니 예를 들어 아니 3%가 있어. 근데 그 다음에 4.5%가 됐어. 응? 그러면 몇 퍼센트 포인트 증가한 거야? 1.5% 포인트 증가한 거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거에 몇 프로가 증가했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 그러면 1.5%, 이 1.5%가 3%의 몇 프로야? 반이잖아, 반. 50%, 그러니까 50% 증가했다라고도 표시할 수 있다고. 다시. 이걸 증가한 거를 서유리는 몇 퍼센트 포인트 증가해서 쓴 거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10이 있었는데 이게 얼마가 됐을까? 32가 됐어. 10%가 만약에 32%가 돼 있어. 그럼 몇 퍼센트 포인트 증가한 거야? 22% 포인트 증가한 거지. 그게 서유리가 얘기한 거라고. 아린이는 10%에서 32%니까 22%가 증가한 거잖아. 그럼 이 22%란 녀석은 10%의 몇 퍼센트야? 220%잖아. 그러니까 아린이는 220%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10%에 220%가 증가해서 얘가 됐습니다라고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린이는 여기서 몇 퍼센트, 지금 2.6% 포인트가 증가했잖아. 무슨 말인지 됐지?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뭐인 거야? 2.5%에서 지금 몇 퍼센트가 된 거야? 5.1%가 돼 있으니까 이 2.6% 포인트 증가한 거잖아. 그럼 이 2.6%가 2.5%의 몇 퍼센트지를 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그게 몇 퍼센트인지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이 2.6을 뭘로 나누면 돼? 2.5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몇 하면 돼? 100 하면 되겠지. 2.6을 2.5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한 게 여기 들어갈 거라고. 그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104가 돼요. 얼마가 된다고? 104% 증가했다고.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 이거 말고 나머지 건 다. 다시 해보자. 그래. 그래. 헷갈려.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숫자 2분 걸로 할게. 알겠지? 그러니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고. 뭐, 증가했거나 감소했거나 이런 거를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고?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고. 알겠지?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보자. 10%가 있어. 10%였어. 2010년도에는 뭔지 모르겠지만 10%였어. 근데 2011년에는 7%가 됐어. 자, 그러면 몇 퍼센트 포인트 감소했어? 3% 그치? 3% 포인트 감소했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자, 두 번째 방법은 10%의 몇 퍼센트가 감소했니? 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럼 이 3%는 10%의 몇 퍼센트야? 30%잖아. 그러니까 니네들이 저 퍼센트 때문에 그런데 그 퍼센트 떼고 생각해봐. 3은 10의 몇 퍼센트야? 다시. 3은 10의 몇 퍼센트야? 30%잖아. 어떻게 구해? 아, 몰라 이걸? 아니 상식이잖아. 왜 30%예요? 다시. 오, 이걸 모르는구나. 다시 봐봐. A는 B의 몇 퍼센트니? 지금 니네들이 이걸 못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알아들어도 지금. A는 B의 몇 퍼센트니 뭐라고? A를 뭘로 나눈 다음에 B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 한 거라고. 지금 이거잖아. 10% 때문에 헷갈리는 건데 10%에서 몇 퍼센트 감소해야 7%가 되니라고 하는 거야. 그럼 숫자만 봐봐. 10에서 3% 포인트 감소에 얘가 되는 거잖아. 10에서 3은 10의 몇 퍼센트야? 라고 한다면 얘를 뭘로 나눠서? 10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 한 거 퍼센트라고. 그럼 몇 퍼센트야? 30. 그래서 30% 감소했다 이렇게 쓰시는 거라고. 이해했어요. 오, 다시. 만약에 아, 7은 별론데. 괜찮아. 아, 싫어. 7.2%에서 10.8%로 증가했어. 자, 그러면 몇 퍼센트 포인트 증가한 거야? 3.6% 포인트 증가한 거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는 이 녀석의 몇 퍼센트가 증가했니? 라고 쓸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게 바로 뭐라고 했어? 요 숫자. 여기 몇 퍼센트 포인트지? 요 숫자. 요 숫자는 이 숫자의 몇 퍼센트인지 쓰면 된다고. 다시. 3.6은 7.2에 몇 퍼센트인지 쓰면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3.6은 7.2에 몇 퍼센트야? 50%. 그러니까 50% 증가했다 이렇게 써도 된다고. 아, 무슨 말인지 됐어? 지금 그 얘기가 지금 계속 써 있는 거야. 알겠죠? 됐어? 좋아. 그래서 결론이 그런 얘기야. 알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빨간색으로 17쪽에 밑에 보면 빨간색으로 해서 경제 성장률 이렇게 돼 있지? 응? 경제 성장률. 그럼 뭐 공식이야. 자, 그럼 여기서 느껴야 되는 게 있지 않니? 계속 무슨 성장률 막 이런 거 나오잖아. 누구누구의 성장률. 계속 비율만 물어보잖아. 그 비율 구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그 비율 어떻게 구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기준. 이 기준에서 내가 지금 현재 있을 거 아니야. 이 현재가 기준에 비해서 몇 퍼센트 증가했니? 계속 이런 거 물어보는 거라고. 다시. 증가율 이런 거 뭐라고? 지금 현재가 기준에 비해서 몇 퍼센트 증가했니? 몇 퍼센트 감소했니? 이런 걸 물어보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구해?
현재 거에서 뭘 뺀 다음에 기준을 뺀 다음에 증가율이라는 거. 그러니까 무슨 증가율을 하면 다 이렇게 현재에서 기준을 뺀 다음에 기준으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 이게 바로 증가율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아니 이거 수학이 아니잖아. 이거 수학이 아니잖아. 증가율이라는 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기준에 비해서 몇 퍼센트 증가했냐, 몇 퍼센트 감소했냐, 뭐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지? 그지? 너만 보고 얘기하면 되나? 그래서 기준이 있고 현재가 있으면 이 현재가 기준에 비해서 몇 퍼센트 증가했니, 몇 퍼센트 감소했니 이런 거 물어보면 그러니까 누구의 증가, 여기 앞에 뭐 되게 이상한 어려운 말 되게 많이 들어갈 거야. 지금 거기 뭐라고 써 있어? 경제 성장률. 성장률이니까 경제 증가율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뭐 GDP 성장률 막 이런 거 물어본다고. 고용률, 고용률 막 이런 거 물어본다고. 고용률. 하여튼 무슨 율. 그러면 뭐라고? 항상 누가 필요하다고? 기준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 기준에서 현재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는 거잖아.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된다고? 현재에서 뭘 뺀 다음에 기준을 뺀 다음에 기준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 한 게 바로 뭐라고? 무슨 율 이거라고. 그 얘기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이게 이제 조금 약간 수학적인 거야. 왜? 환율이 뭐야? 니네들 외국 나가면 환율 이러잖아. 지금 환율이 얼마야? 미국 달러 환율 얼마야? 지금 달러 환율이 얼마야? 이 새끼야, 빨리 알려줘. 지금 달러 환율이 얼마야? 왜 나다? 이렇게 써 있어. 어떻게 써 있어? 이씨. 네, 됐어.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환율. 두 국가의 통화를 교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환율. 하하하하.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1달러가 1달러. 자, 1달러가 지금 만약에 1,450원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 1,450원 슬러시 달러 이렇게 써. 이게 차를 좋아하는 애들은 아는데 이게 이렇게 표현되는 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니? 이게 분수야, 분수. 뭐라고? 분수. 그래서 여기 앞에 숫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1달러가 1,450원이라는 뜻인 거야. 만약에 이렇게 써 있어. 1,980원 N 이렇게 돼 있어. N은 일본 통화지. 이게 환율이라는 거 무슨 뜻인 거야?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일본 돈 몇 엔이? 일본 돈 100엔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라는 거야? 980원. 그럼 우리나라 돈 980원으로 일본 돈 얼마에 살 수 있다는 거야? 980엔을 살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이게 환율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밑에 뭐가 써 있고 위에 뭐가 써 있는지만 잘 판단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요거 돈 바꾸는 계산 장난칠 거야, 여기.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환율이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미국에서 빅맥이 만약에 10달러야. 아니, 9달러야.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가 되는 거야? 1,450원 곱하기 9 하면 되겠지. 왠지 알겠지? 왜냐면 1달러가 얼마니까 1,450원이니까 9달러는 9 곱하면 되잖아. 양쪽이 똑같이. 뭔지 알겠죠? 그런 얘기 써 있는 거야.
자, 그럼 거기 몇 페이지야? 20쪽. 20쪽에 보면 함께하기. 함께하기. 자, 월정액 요금을 내고 해당 기간 동안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실시하는 A의 OTT 서비스가 각 나라마다 다르다. 한국의 이 서비스의 월정액 요금은 얼마라고? 한국은 9,500원이래. 한국은 9,500원. 다음 표의 환율을 참고하여 튀르키예, 일본, 미국의 월 서비스를 원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치? 튀르키예에서는 원으로 얼마고, 일본에서는 얼마고, 미국에서는 얼마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쵸? 자, 그럼 봐봐. 월 정액 요금은 얘는 몇 리라래? 튀르키예는 100리라래매. 일본에서. 아니, 튀르키예에서. 근데 튀르키예는 환율이 뭐라고 돼 있어? 66이라고 써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야? 환율 원, 이게 무슨 뜻이야? 그치, 66원 10리라 이 뜻이라는 거라고. 그 무슨 뜻이야? 1리라가 얼마라는 거야? 66원이라는 거지. 근데 얘는 OTT 서비스가 얼마라고? 100리라라며. 1리라가 66원이니까 100리라는 얼마겠어?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얼마? 6,600원이 되겠지. 자, 일본은 얼마래? 940엔이래매. 근데 환율 봤더니 970원? 그 다음에 여기 뭐 얼마야? 100엔이지. 맞아? 거기 일본은 JBP에서 옆에 100이라고 써 있잖아. 그럼 100엔당 970원이라는 거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940엔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구하냐면 비례식으로 구하는 거야. 이렇게. 자, 한국 돈 970원이 일본 돈으로 얼마라고? 100이잖아. 근데 일본 돈 940원이 같은 데 써야 돼. 도대체 얼마니? 이렇게 비례식 세우면 돼. 자, 이렇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갖다 이용해서 x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고마워. 계산해줘서. 자, 이거 열심히 계산한 다음에 양변을 뭘로 나누면? 100으로 나누면 얼마가 될 거냐면 9,18원이래. 비례식 세우면 돼. 알겠지? 잘 모르겠으면. 자, 그 다음 미국은 얼마라고 돼 있니? 16달러야. 근데 얘는 1242원 달러야. 그러니까 1원당 1246원이니까 여기다 얼마 곱하면 돼? 16 곱하면 써서도 되겠지. 그렇지. 여기다 16 곱하면 얼마가 돼? 19,872원. 그러면 자,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비싸고 튀르키예보다 뭐 이렇게 되겠지? 됐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게 뭐라고? 환율이요. 됐어? 좋아. 그러면 힘들다. 쉬는 시간. 아, 싫어. 빨리빨리 해야 돼. 환전 수수료. 야, 은행은 땅 파서, 야, 환전 수수료 그런 거 들어본 적 있니? 없니? 없지? 좋아요. 자, 우리가 지금 만약에 환율이 지금 달러가 만약에 1,500원이야. 1달러가. 만약에 지금 환율이야. 그럼 나한테 지금 나한테 1,500원이 있어. 그러면 이걸 들고 가서 뚜벅뚜벅 걸어가서 은행에 가가지고 자, 1,500원 줄 테니 1달러 줘. 그러면 걔가 줄까 안 줄까? 안 줘. 왜 안 주냐면 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바꿔줄 때 뭘 받아 처먹냐면 수수료를 받아 처먹어. 왜냐면 은행의 수입원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돈을 바꿔주면서 이렇게 뭔가 수수료를 받아 먹는 거야. 그런 수수료 계산을 하겠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어떻게 돼 있는지 보자잉. 자, 생각 열기를 한번 봐봐. 생각 열기. 그 많아. 자, 연우는, 얘네들 여행 가나 보다. 좋겠다. 여행 경비로 1,000달러를 환전하기 위해 이준이와 은행에 왔습니다. 나 1,000달러 환전해야 돼. 지금 환율이 1,200원 달러니까 120만 원 준비하면 되겠다. 120만 원 달러로 바꿔주세요. 여기 980달러 480원입니다. 왜 그러지?
$1,000 안 주고 $1,000보다 조금 줬잖아. 왜 조금 준다고? 뭐 때문에? 수수료. 자, 그럼 그 밑에 이제 읽어보면 이제 수수료가 나와 있어. 자, 연우는 120만 원을 내고 $980와 480원을 받았으니까 원화로 얼마에 쓴 거야? 119만 952원을 쓴 거. 9,520원을 쓴 거지. 다시. 120만 원을 냈는데, 120만 원을 냈는데, 얼마를 받았다고? 980달러하고, 그 다음에 얼마? 480원을 받은 거잖아. 그지? 그럼 봐봐. 지금 환율이 얘는 얼마로 친 거야? 1,200원으로 친 거잖아. 그럼 중간에 돈이 얼마 사라졌는지 한번 봐봐. 그럼 얘를 원으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원으로 바꿀 수 있지. 원으로 바꾸면 980 곱하기 얼마? 1200 하면 되잖아. 맞아?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니? 에이씨. 계산하기 싫어. 계산기 나와. 980 곱하기 12 하면 얼마야? 1176. 그래서 1, 10, 100, 1000만, 10만? 이렇게 될 거라고. 됐어? 그럼 이게 얼마야? 117만 6천 원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다가 480원 더하면 117만 6천 480원. 야, 봐봐. 얘는 120만 원을 냈는데, 내가 120만 원 냈는데 120만 원 돌려줘야 되는데 얼마를 돌려줬어? 117만 6천 480원을 돌려준 거잖아. 그럼 중간에 사라진 금액이 얼마야? 2, 3, 5, 2, 0 원이 사라진 거지. 23,520원이 사라진 거잖아. 그럼 은행에서 23,520원을 뭘로 받아 처먹은 거야? 수수료. 그냥 앉아가지고. 이게 수수료라고. 그래서 얘는 1달러당 수수료를 얼마 받아 처먹었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거기 계산하는 방법이 나왔다. 900 봐봐. 수수료를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1달러당 그러니까 설명 더럽게 못한다 진짜 성환이. 자, 보통 수수료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해. 1달러 바꿀 때 얼마를 내 이렇게 얘기한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만약에 5원이야. 5원. 수수료 5원이야. 그럼 얘는 1달러를 바꿀 때 돈이 얼마 필요하다는 거야? 1205원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1205원을 내야 1달러를 주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괜찮아? 자, 다시. 수수료가 만약에 10원이야. 1달러당에 1달러당 수수료를 받아. 알겠지? 낸 전체 금액이 아니라 1달러당 얼마 이렇게 받는다고. 그럼 1달러당 만약에 수수료가 10원이야. 그럼 만약에 내가 3달러를 바꾸고 싶어. 그럼 3달러를 바꾸고 싶으면 궁극적으로 1달러당 내가 얼마를 내야 돼? 1210원을 내야 되겠지. 그럼 여기다 곱하기 4만 거를 3630원을 내야 3달러를 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됐어? 그걸 이제 역추적 해보겠다는 거야. 그럼 역추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얘가 수수료로 도대체 1달러당 얼마를 받아 처먹었냐? 그걸 계산해 볼 거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120만 원 냈더니 한국 돈으로 480원 줬잖아. 그럼 120만 원에서 480원을 빼면 120만 원에서 480원을 빼면 119만 9,520원인 거지. 그럼 119만 9,520원을 가지고서 988달러를 받은 거잖아. 맞아? 맞아? 그럼 1달러당 내가 얼마 냈는지를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또 이거 되게 어려워한다. 상식 없는 것들. 자, 봐봐. 내가 만약에 물건을 샀어. 이게 물건 사는 거랑 똑같아. 내가 물건을 900개 샀어. 900개 샀는데 내가 1,800만 원을 냈어. 그럼 한 개당 얼마 준 거야?
한 개당 얼마 준 거야? 20만. 아, 숫자가 너무 커서 그래? 자, 9개를 사는데 18원을 줬어? 자, 그럼 한 개당 얼마 준 거야? 2번. 2원 준 거지. 이거 어떻게 구했어? 나. 누굴 누구로 나눠야 돼? 금액에서 산 개수를 나누면 한 개당 가격이 나올 거 아니야. 달러도 그냥 어떤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달러를 몇 개 산 거야? 980개를 산 거야. 다시. 내가 지금 한 개당, 아이고, 다시. 내가 물건을 A개를 샀는데 B1을 냈어. A개를 샀을 때 B1을 냈어. 그럼 한 개당 얼마를 냈겠니?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B를. B를 뭘로 나누면 된다고? 개수로 나누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됐어?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원래는 1달러당 1200원을 내야 되는데 얼마 낸지 모르잖아 지금. 그걸 구하고 싶다고. 내가 몇 개 샀다고 지금? 980개 샀다고. 1달러니까 개수가 980개가 1달러가 980개가 돼야 얘가 되는 거잖아. 980개 샀다고. 980개 샀을 때 이 돈을 낸 거야. 그러면 1달러당 얼마를, 그러니까 한 개당 얼마를 냈는지 구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지. 누구를? 얘를 뭘로 나누면 돼? 980원으로 나눈 게 바로 1달러당 내가 낸 금액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얼마,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면 1224가 돼. 그럼 1달러당 얼마 받아 먹었다는 거야? 1224원이 되거든. 그럼 얘가 수수료를 얼마 받아 처먹었다는 거야? 1달러당 24원을 받았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다시. 얘들이 돈이라고 하니까 그 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짜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돈이 아니라 그냥 돈도 그냥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편해. 알겠지? 됐어? 그럼 쉬는 시간 하는 거. 지금 할 거야. 좀만 쉬었다 하자. 수수료의 개념이 그런 거야. 알겠지? 그냥 막상 딱 돈 들고 가서 주세요 그러면 안 줘. 그리고 반대로 내가 만약에 은행에 뚜벅뚜벅 걸어가가지고 내가 여행을 갔다 왔어. 근데 주머니에 100달러가 남았네. 100달러 갖고 있어봤자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이제 다시 한국 돈으로 바꿔야 되겠지. 그때 한국 돈으로 바꿀 때도 수수료를 내야 돼. 그게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그 수수료 확인하기 2번 21쪽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것 같아. 한번 봐보자. 수수료 확인하기 2번 봐봐. 우리 동욱 씨는 4월 4일 날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인천공항에 있는 은행에서 여행 경비로 500달러를 환전하려고 한대. 이 은행의 원달러 환율이 다음과 같을 때 환전에 발생한 수수료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러니까 수수료만 구하래. 자, 그러면 동욱 씨는 지금 달러를 사는 거야? 달러를 파는 거야? 동욱 씨는 지금 달러를 사야 돼? 자기가 갖고 있는 달러를 파는 거야? 상황이? 사는 거지. 한글 읽어보면 알잖아. 내가 달러, 외국 돈은 그냥 물건이라고 생각하라니까? 그 동욱 씨가 미국을 가려고 하면 달러를 뭐 해야 돼? 들고 가야 되니까 달러를 사야 되겠지. 그때 살 때 수수료랑 팔 때 수수료가 다르다고. 문제에서 뭐라 했어? 매매 기준, 원래는 원달러 환율이 얼마래? 1,300원이거든. 1달러당 1,300원인데, 근데 살 때는 얼마를 내래? 1달러당 1,326원을 내래. 그럼 이 은행에서 수수료로 1달러당 얼마를 받겠다는 거야? 26원을 받겠다는 거잖아. 이해됐지? 그럼 이 아저씨가, 동욱이 아저씨는 그럼 500달러를 바꿔야 되니까 수수료를 얼마가 갚아야 돼? 500 곱하기 26원을 내면 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왜냐면 물건을 몇 개 사는 거야? 500개 사는 거잖아. 한 개에 당 26원씩 내야 되는 거니까. 수수료만 구하라 해서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됐어? 야, 그럼 반대로 봐봐. 이 동욱 씨가
반대로 동우 씨가 미국에서 돌아왔어. 500달러가 주머니에 남아있네. 야, 현금으로 바꿔야 돼. 한국 돈으로 바꿔야 돼.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달러를 사는 거야, 파는 거야? 파는 거지. 팔면 팔 때는 얼마를 받겠다는 거야? 1274원. 그 수수료로 얘네가 얼마 먹겠다는 거야? 수수료로 26원 먹겠다는 거야. 은행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1,300원을 줘야 되는데 1,300원 안 주고 26원 띄고 주겠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됐어. 자, 그 다음 페이지 3번 더 봐봐. 문제 봐봐. 뭐라고 했어? 5월 5일 환율은 다음 표와 같대. 근데 해외에 나가 있는 하준이에게 하준이 좋겠다. 아버지가 5월 5일 날 1,000달러를 송금해 주겠대. 하준이 아빠가 1,000달러 발생할 수수료를 구하래. 자, 그러면 1,000달러를 뭐 한다고 지금? 송금을 하는 거야. 그때 수수료 구하래. 그럼 돈을 받을 때 수수료를 내는 거야? 돈을 보낼 때, 송금할 때 수수료를 내는 거야? 돈을 송금할 때 수수료를 구하려면 그럼 몇 달러 지금 몇 개를 보내겠대? 1,000개를 보내겠다며. 근데 한 개 보낼 때마다 지금 송금할 때잖아. 송금할 때 원래는 1달러가 얼마래? 1,300원인데 1달러 보낼 때는 얼마를 보내야 1달러를 주겠대? 1,312원을 줘야 1달러를 보내주겠대. 그럼 수수료를 얼마를 받아 처먹는 거야? 1달러당 12원을 받는 거지. 수수료로 1달러당 12원을 받는 거잖아. 그럼 1,000달러 보내는 거니까 수수료를 얼마 내는 거야? 11 곱하기 1,000원. 그래서 얼마? 12,000원을 수수료로 내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됐어? 고마워. 대답해줘서. 알겠죠? 자, 그럼 니네들이 아니야. 자, 그럼 거기 함께하기 2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함께 해보자. 함께 해요, 여러분. 자, 유나 씨는 왜 자꾸 C래? 유나 씨는 A은행에서 A은행에서 80%의 환전 수수료 우대를 받아 몇 달러를? 700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려고 해. 오케이? 자, 그때 살 때는 1,364원이고 팔 때는 1,316원이고 근데 원래 기준이 되는 환율은 1,340원이야. 됐지? 그때 환전 수수료만 구하래. 알겠죠? 봐봐. 니네들이 은행 광고 같은 거 보면 환전 수수료 뭐 90% 우대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니? 환전 수수료 100% 우대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어? 카드 보면 체크카드 같은 거, 체크카드 종류 중에 트래블 카드라고 있어. 니네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생이 될 수 있겠지? 대학생이 됐을 때 이제 해외여행 같은 걸 나갈 거라고 얘네들이 이제 엄마 아빠 쫄라가지고 나도 해외여행 가고 싶어. 누구는 가는데 나는 왜 안 보내줘? 이지랄 하면서 보내달라고 찡얼거리든가 아니면 니들이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모아서 일본 여행을 가든가 할 거란 말이야. 그때 이제 니네들이 뭘 쓰냐면 트래블 체크카드라고 있어. 여행 전용으로 나온 체크카드가 있어. 그게 뭐가 좋으냐? 환전 수수료가 100% 우대야. 그럼 환전 수수료가 뭐냐면 방금 수수료 낸다고 했잖아. 환전할 때. 그 수수료 100% 우대라는 건 수수료를 안 받겠다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서 환전 수수료 몇 퍼센트 우대해 주겠대? 80%를 우대해 주겠다며. 그러면 만약에 수수료가 10원이야? 1달러당 10원이면 수수료를 얼마만 내면 될 거냐? 2원만 내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지? 80%를 감면해 주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괜찮아? 자, 그럼 이제 유나 씨가 다시 A은행에서 유나 씨는 80%의 환전 수수료 우대를 받으신대. 근데 700달러를 원화로
환전하고 싶대. 자, 700달러를 원화로 바꾼다는 건 내가 달러를 사는 거야, 달러를 파는 거야? 달러를 파는 거지. 내가 달러를 팔 때란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팔 때 원래 기준이 1340원인데 팔 때는 얼마 받겠다? 1316원 받으니까 그럼 원래는 수수료가 1달러당 수수료가 1달러당 수수료가 얼마인 거야? 24원인 거지 원래는. 근데 얘는 80% 우대했으니까 여기서 80% 우대를 하면 수수료가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거에 몇 퍼센트만 받겠다고? 20%만 받으니까 24 곱하기 100분의 20 해가지고 약분해서 10 얼마냐? 5분의 1만 받겠다는 거잖아. 그럼 5분의 1이면 얼마냐? 아이씨, 됐어. 4.8원을 받겠다는 거야. 1달러당 얼마? 4.8원. 근데 몇 달러 지금 바꾼다고? 700달러. 그럼 수수료를 얼마 내는 거야? 700 곱하기 4.8원을 내시면 된다고. 이거 산수하시면 답이겠죠. 됐죠? 알겠어? 괜찮아? 좋아. 자, 그럼 23페이지 제목이 뭐라고 써있어? 환율 변동에 따라 손익은 어떻게 되냐? 야, 환율이 올라간다는 게 무슨 말이고 환율이 내려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아니? 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대. 자, 다시. 지금 계속 우리가 쓰고 있는 건 원달러 환율이야. 지금 우리가 계속 쓰는 건 무슨 환율이라고? 원달러 환율. 왜냐면 계속 이렇게 쓰잖아. 1340원 달러 이걸 쓰잖아. 그치? 이렇게 쓰는 거 원 달러 환율이라 그래. 알겠지? 이런 걸 원 달러 환율. 알겠어?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 환율이 올라가면 1달러 바꾸는데 한국 돈이 많이 필요해? 조금 필요해? 더 많이 필요하고, 환율이 내려가면 1달러 바꾸는데 돈이 더 조금 필요해.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보자. 기업 입장에서. 자, 기업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 어떤 형태가 있어? 내가 외국에서 물건을 사와서 만드는 기업이 있고, 어떤 기업은 내가 만들어서 외국에 파는 기업이 있지. 내가 사오는 걸 무슨 기업이라 그래? 수입하는 기업이라고 해. 수입. 내가 파는 거를 수출 기업이라 그래. 알겠지? 자, 그러면 환율이 올라. 환율이 오르면, 환율이 오른다는 게 무슨 말이었어? 달러의 값어치가 한국 돈으로 바꿀 때 더 올라간다는 거야, 내려간다는 거야? 올라간다는 거지. 그럼 수입하는 쪽에서는,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쪽에서는 좋아, 나빠? 나쁘지. 근데 내가 수출하는 쪽에서는 좋지. 왜? 나는 물건을 똑같이 만들었는데 그냥 가격이 더 높아진 거잖아. 그리고 환율이 내려가면 수입하는 쪽에서는 좋고 수출하는 쪽에서는 나쁘겠지. 무슨 말이겠지? 그 얘기가 거기 써 있는 거야. 오케이? 됐어? 자, 그래서 봐봐. 거기 어디냐? 24쪽에 보면 함께하기라고 있어요. 24쪽에 함께하기. 자, 한번 읽어보자. 함께하기 3번. 자, A라는 기업은 환율이 1200원 달러일 때, 1달러당 1200원일 때 미국 수입업자한테 한 대에 20만 달러인 수소 전기 트럭을 30대 납품하기로 계약만 한 거야. 계약 30대를 계약, 이 시점에. 알겠지? 그랬을 때 납품 받는 대금을 받는 날, 그러니까 돈은 실제로 나중에 들어올 거 아니야. 돈 들어오는 날 환율이 얼마가 됐대? 1250원이 됐대. 오. 야, 그 사람은 이 사람은 그럼 앉은 자리에서 얼마씩 이득을 봤어? 50원 이득을 본 거잖아. 그치? 환율이 올라가니까 이 사람은 앉은 자리에서 50원씩 이득을 본 거야. 그랬을 때 이 사람은
환율 상승으로 얻게 된 이익은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야. 원래대로 하면 이 사람은 한 대당 20만 달러니까 원래대로 했으면 이 환율일 때는 한 대에 얼마라는 거야? 20만 곱하기 1200원이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 한 대당 20만은 공이 몇 개 있는 거야? 5개 있는 거지. 거기다가 1200을 곱하면 얼마니? 2, 4, 공이 몇 개 생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얼마가 돼? 2,400만 원? 2,400만 원밖에 안 돼? 한 대당 얼마라는 거야? 20만 달러가 2,400만 원이요? 20만. 1, 10, 100, 1000만, 10만. 맞지? 맞지? 계산하면 2,400만 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한 대당 2,400만 원이야. 근데 그런 거 몇 대? 30대. 그럼 여기다 곱하기 3하네. 3 곱하면 얼마니? 7, 2. 공이 몇 개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럼 얼마가 되냐, 이거? 7억 2천? 72억? 계산 어디서 틀렸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계산 어디서 틀렸냐? 여기 2030 하나 더 있어요. 여기서 하나 더 있어야 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더 있어야 되네. 그치. 한 대당 2억 4천인 거지? 한 대당 얼마라고? 2억 4천이야. 2억 4천짜리를 몇 대 팔았다고? 2억 4천만 원짜리를 30대 팔았으니까 얼마가 돼? 72억이 된다고. 원래대로 하면 72억인데 50원씩 더 받는 거잖아. 그럼 환율 상승으로 그럼 얼마를 받는 거야? 20만 곱하기 50 곱하기 30 하면 되겠지? 이게 환율 상승으로 버는 돈일 거 아니야. 왜냐면 봐봐. 한 대당 얼마라고? 20만이야. 20만 달러야. 근데 차이가 나는 게 얼마야? 50원 차이 나잖아. 그러면 한 대당 20만 달러 곱하기 50. 이만큼이 한 대당 환율 차이로 내가 얻는 금액이잖아. 근데 그런 거 몇 대? 30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됐어. 오늘 열심히 산수하시면 얼마? 얘는 앉은 자리에서 3억을 버시겠대. 좋아요. 됐어. 뭐 그래서 이런 것들 열심히 해보시면 다 돼요. 알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세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세금. 진짜 문제 읽어보고 꼭 해야 돼. 알겠어? 자, 세금을 내는데 우리는 봐봐. 니네가 세금을 내니 안 내니? 네. 니네는 안 낸다고 생각하지만 니네는 모든 물건 살 때마다 세금을 내고 있어. 자, 그래서 세금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 직접세랑 간접세라는 게 있어. 세금의 종류는 직접세랑 간접세가 있어. 직접세는 말 그대로 직접 세금을 내는 거를 직접세, 그 부모님들이 내는 게 직접세겠지. 간접세는 내가 내는지도 모르고 세금을 내는 게 간접세야. 그럼 여기서 다루는 건 이 직접세랑 간접세 둘 다 다룰 건데 우선은 먼저 간접세부터 다룰 거야. 간접세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어. 저 부가가치세 잘 봐봐. 니네 그 물건을 사고 영수증 받으면 니네들이 1,000원짜리를 사지? 그럼 이렇게 써있다? 원금은, 원금이라고 해야 되나? 금액은 901원인가 되고, 그 다음 밑에 세금 해가지고 109원인가 막 이렇게 써있어. 항상 이렇게 써있어. 밑에 세금이 써있어. 이게 바로 뭐냐면 부가가치세야. 항상. 부가가치세가 뭔지 몰라? 알아야 돼. 우리가 물건 살 때마다 그 원래 가격에 10%가 세금으로 붙어 있는 거야. 그거를 부가가치세. 그럼 니네들이 10,000원짜리 물건 샀다는 거는
거의 니네들이 거의 1,000원 가까이 하는 세금을 내고 샀다는 거야. 알겠지? 원래 가격의 한 몇 퍼센트? 10%가 세금이야.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는 어떤 금액, 10,000원이라는, 우리가 10,000원짜리 어떤 물건을 샀잖아. 그럼 실제로 우리는 그 물건의 가격이 10,000원이 아니라 그 물건의 가격은 보통 한 9,100원 정도 될 거야. 그 세금이 910원 정도? 이거의 10%이? 그래서 둘이 더해서 한 10,000원 정도가 나오게끔 설정이 돼 있어. 실제 금액은, 우리가 사는 금액은 항상 실제 금액이랑 세금이랑 붙어 있는 금액을 사는 거야. 근데 일본을 가면, 일본은 금액이 써 있지. 그리고 니네들이 실제 계산, 난 일본은 가본 적이 없어. 일본에 가면은 물건 살 때 실제 금액이 써 있고, 실제 계산할 때는 그 금액의 10%를 더해서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게 세금이라는 거야. 그게 거기 써 있는 거야. 알겠지? 좋아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27쪽 봐봐. 보기 봐봐. 27쪽에. 27쪽에 그 사람들 나와 있는 거 옆에 보면, 사람들 써 있는 거 보면 소비자가 어떤 가방을 사셨다며. 그치? 그림 보면. 그치? 가방을 사셨는데 그 가방의 공급가액은 얼마라는 거야? 4만 원이야. 그 공급가액이 진짜 그 가방의 가격이야. 진짜 가방의 가격. 알겠지? 그럼 그 4만 원에 대한 세금 10%가 부가가치세로 붙는다고. 그래서 실제로 돈을 낼 때는 얼마를 내는 거야? 4만 4천 원을 내고 사는 거야. 무슨 말 알겠지? 그래서 거기 옆에 보면 공급가액이라고 조그맣게 써 있잖아. 공급가액이 뭐야?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는 자가 구매하면서 지불하는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 그러니까 실제 가격을 얘기하는 거야. 이제 그 밑에 있는 보기 한번 봐봐. 오른쪽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받은 영수증의 일부분이다. 영수증에서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 상품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면세 제품이다. 면세라는 게 세금을 안 내는 걸 면세 제품이라 그래. 보통 뭐냐면 농수산물, 쌀, 뭐 고등어, 고기, 뭐 이런 애들, 알겠지? 그런 애들이 면세 제품이야. 세금을 안 내. 그리고 학원도 면세야. 뻥이야, 면세 아니야. 학계 얼마가 나왔어? 21,340원 중 면세가액은 얼마야? 방울토마토랑 흰우유, 이게 두 개 면세 품목이고. 알겠지? 보고 있지 너 지금? 손톱 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나머지는 12,960원은 과세 물품이야. 그 과세액 11,782원의 부가가치세가 1,178원임을 알 수 있다. 거기 써 있어. 여기 옆에 조그만 강의실. 여기 잠깐 있어. 야, 왜 지금 왔어? 5시 아니야? 우리 수업? 알았어. 자, 봐봐. 스스로 확인하기 봐봐. 오른쪽은 상아가 오늘 떡볶이를 구매하고 받은 영수증인데 비에 젖어 일부가 찢어졌다. 상아가 낸 부가가치세가 얼마냐? 단 원 미만은 버린다 라고 돼 있어. 야, 얘가 진짜 돈 낸 건 얼마야? 돈 낸 건 얼마를 냈어? 4,000원을 냈지. 그 영수증에 보면 4,000원 돼 있고 밑에 부가세, 과세, 물품, 가액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얼마야? 3,637원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여기 부가세를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얘랑 둘이 더한 게 얘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부가세는 얼마가 되는 거니? 363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363원이 부가세입니다. 라고 구하시면 되는겨. 됐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뭐라고 써있니? 개별 소비세라고 돼 있지.
자, 이것도 간접 세금 중에 하나야. 그 뭐라고? 개별 소비세. 자, 이 개별 소비세가 뭐냐면 거기 써 있어. 사치품이나 고급 서비스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억제한대. 그러니까 사지 말라는 거야. 비싼 거, 좋은 거 사지 말라고 세금을 특별히 더 붙이는 거. 그거를 개별 소비세라 그래. 알겠지? 용어가 그런 거야. 그래서 자동차에는 개별 소비세가 붙어. 뭐 그렇대.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 자동차의 개별 소비세는 과세 표준이 얼마라고? 5%야. 과세 표준이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자동차가 1억이야. 1억은 좀 많은가? 100만 원이야. 그럼 세금이 얼마라는 거야? 그거의 5%인 5만 원을 세금으로 내라는 거야. 뭐 무슨 얘기지? 그게 과세 표준이야. 고급 골프장의 경우 1회에 대해서 12,000원을 부과하고 있어.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관세란 말이 있어. 관세란 말 많이 들어봤지? 관세는 뭐야? 국가 간에 무역을 하는데, 자, 관세는, 자, 우리나라가 있어. 여기 미국이 있어. 자,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게 뭘까? 그렇지, 반도체가 있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의외로 많이 수출하는 게 있어. 뭐가 있을까? 자동차, 철강, 이런 걸 많이 수출해. 그래서 만약에 그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하는 거 그잖아. 야, 니네 관세 20% 이거. 그게 뭐야?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수출할 때 반도체 가격이 만약에 100만 원이야. 그러면 관세가 뭐냐면 이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 미국에 들어올 때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야. 100만 원에 20%. 그럼 120만 원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수입하는 업자는 120만 원을 주고 사야 돼. 그럼 120만 원 주고 샀으니까 그걸 더 비싼 가격에 팔겠지. 그럼 관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격이 높아지겠지. 관세가 낮으면 낮을수록 가격이 낮아지겠지. 그럼 관세가 높은 게 좋을까? 관세가 낮은 게 좋을까? 그거는 몰라. 왜? 관세가 낮으면 외국 물건들이 막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외국 물건들이 막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잖아. 왜? 외국 물건들이 가격도 싸고 제품 품질도 괜찮은 외국 물건 쓸 거 아니야. 우리나라 물건 안 쓰고. 그래서 그건 적당히 설정하는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는. 알겠지? 그런 말이 거기 써 있는 거니까 열심히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죠? 마지막 이야기예요. 이제 소득세야. 이게 소득세가 직접세야. 지금까지 했던 건 다 무슨 세? 간접 세금에 대한 얘기고 이제 직접세야. 소득세. 니네랑 관련 없는 거고 이제 니네가 나중에 대학교 졸업해서 취업을 하면 이제 알 수 있어. 연봉이 억 단위가 넘어가면 만약에 내가 연봉이 한 5억이 돼. 아니면 내가 성과금으로 뭐 하이닉스처럼 성과금으로 만약에 10억을 받았어. 그렇게 성과금을 10억으로 받지? 그러면 국가에서 그 10억에 대한 세금을 떼가. 보통 반 정도 떼가. 겁나 많이 떼가지. 그거를 소득세라 그래. 알겠죠? 내가 번 금액에 대한 세금. 그걸 소득세. 알겠죠?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생각 열기. 그 만화를 한번 보자. 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 연초에 실시하여 지난해 확정된 소득과 지출을 기반으로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다음은 연말정산에 대한 가족의 대화이다. 올해 연말정산에 대하면 얼마나 환갑받을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을 하면 모든 사람이 세금을 돌려받는 건가요?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사람도 있지. 지금 무슨 말인지 니는 전혀 이해가 안 되지. 그 말이. 나는 읽으면서 저 말이 다 이해가 돼. 직장인이 되면 다 이해가 돼. 자, 뭐냐면 그 밑에 보면 표가 있잖아. 표 보이지? 그 표에 보면 과세 표준이라고 돼 있는 거 보여? 그 과세 표준에서 1,400만 원 이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1년 동안 총 번 금액이 1,400만 원 이하면 세금을 몇 퍼센트 떼겠다? 6% 떼겠다는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벌었어. 1년 동안. 1,000만 원을 벌었으면 내가 국가에 내는 세금이 얼마라는 거야? 이 1,000만 원의 몇 퍼센트? 6%를 세금으로 내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1,000만 원의 6%가 얼마야? 빨리 땡해줘. 1,000만 원의 6%가 얼마야? 누가 100만 원의 6%는 얼마야?
6만 원. 1000만 원은 100만 원에서 공 하나 늘어났잖아. 그럼 1000만 원의 6%는 얼마겠어? 60만 원. 그럼 국가의 세금을 60만 원을 낸다고. 알겠지? 됐어? 근데 내가 평상시에 세금을 70만 원을 냈어. 아, 참고로 월급 받을 때 이미 세금을 떼고 내. 알겠어? 월급 받을 때 이미 세금을 떼고 내거든? 근데 내가 이때까지 낸 세금이 총 낸 게 70만 원이야. 근데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얼마라고? 60만 원이잖아. 그럼 내가 세금을 더 냈어? 조금 냈어? 더 냈지. 그러면 국가에서 세금을 돌려줘. 얼마만큼 돌려줄까? 10만 원을 돌려줘. 그게 세금을 환급해 주는 거야. 그 위에 보면 그 엄마가 그렇게 하잖아. 올해 연말 정산하면 얼마나 환급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게 저 말인 거야. 내가 평상시에 월급 받을 때 세금을 떼서 냈는데 실제로 계산해 봤더니 내가 낸 세금과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차이가 있어. 항상. 그 차이가 있을 때 내가 더 냈으면 돈을 국가에서 돌려받는 거. 그걸 환급 받는다 그러고. 근데 내가 만약에 세금을 50만 원만 냈어. 세금을 50만 원만 냈어. 그러면 세금을 조금 냈지. 그럼 세금을 뭐 해야 돼? 돌려줘야 돼. 세금을 더 내야 돼. 그래서 연말에 얼마를 더 내야 돼? 10만 원을 더 내야 돼. 그래서 거기 제일 마지막에 봤더니 어떤 사람이 이러잖아. 그 이상한 사람이.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게 저런 이유 때문에 그래. 알겠지? 됐어? 자, 그러면 이 과세표준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연봉이 1억이야. 내가 1년 동안 1억을 벌었어. 그럼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방식인데 어떻게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해. 거기 보면 1억이 어디 들어가? 몇 번째 칸에 8,800만 원 초과 1억 5천 이하에 들어가지. 그 밑에 세금은 얼마 내겠대? 35%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옆에 보면 1,536만 원 더하기 8,800만 원 초과금에 35% 이렇게 써 있잖아. 그게 무슨 말인지 알려줄게. 알겠지? 내가 만약에 1억을 냈으면 세금이 1,536만 원에다가 더하기 8,800. 그럼 8,800의 초과가 얼마야? 1,200이 초과됐지. 1,200만 원에 몇 퍼센트? 35%. 100분의 35.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1억에 대한 세금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 1,536만 원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1억 전에 1,400만 원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뭐 했어? 1,400에서 얼마야? 1,400에서 5,000이냐? 그치, 5,000. 그 다음에 5,000에서 얼마야? 8,800인가? 맞지? 얘가 몇 퍼센트래? 6%잖아. 근데 여기 봤더니, 여기 봤더니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여기 써 있는 거. 여기 써 있는 게 84만 원? 더하기 1,400만 원 초과분에 1,400만 원 초과분에 15% 이렇게 써 있지. 그럼 요것만 해석해도 저거 해석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3,000만 원을 벌었어. 3,00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 이 구간 안에 들어가서 15%를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1,400만 원까지는 6%를 내는 거야. 세금을 더 적게 내게 해주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내가 3,000만 원을 벌었으면 얼마까지건? 여기까지 1,400만 원까지는 이 3,000만 원 중에서 1,400만 원은 얼마를 낼 거고 6%를 낼 거고 이 1,400만 원 빼고 나면 얼마 남아? 1,600만 원이 남잖아. 이 1,600만 원은 얼마? 15%를 내겠다는 거야. 그럼 1,400만 원 6%가 얼마냐면 1,400 곱하기 100분의 6이잖아. 그럼 계산하고 나면 얼마가 되냐면 84만 원이란 말이야. 그래서 84만 원이 써 있는 게 이 1,400만 원이 풀로 6%를 다 내면 84만 원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 옆에 써 있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됐어? 그 다음에 요 밑에 줄은 뭐라고 써 있냐면 624만 원. 624만 원 플러스 초과분의 몇 퍼센트? 24%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만약에 내가
얼마를 벌었다고 퉁쳐볼까? 얼마를 벌었다고 해볼까? 5,500이라고 하자. 자, 5,50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 이 5,500만 원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이 5,500만 중에서 얼마는 1,400만 원은 1,400만 원 얼마를 낼 거고 6%를 낼 거고 알겠지? 그 다음에 5천만 원까지잖아. 그럼 1,400만 원에서 5천만 원,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는 15%를 내는 거야. 그럼 5천만 원까지니까 이 5,500만 원에서 500만 원 뺀 나머지 5천만 원을 5천만 원인데 그 중에서 1,400만 원짜리는 돈을 냈잖아. 그럼 여기서 1,400 빼고 나면 얼마 남아? 3,600만 원이 남을 거 아니야. 이 3,600만 원은 얼마를 내겠다고? 15%를 낼 거라고. 무슨 말인지 돼? 그리고 이제 남은 500만 원. 남은 500만 원은 세금을 얼마 내겠다고? 24%를 내겠다고. 근데 실제로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된다고? 84만 원이야. 이거 계산하면 3,600 곱하기 15% 하면 얼마가 되냐면 이거 계산하면 36 곱하기 15니까 고마워 계산해줘서 얼마냐 계산하고 있지? 응 540만 원이 돼. 그럼 얘네들이 더해봐 624만 원이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괜찮아?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니? 그럼 만약에 이제 1억이야. 그럼 이제 1억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다고. 1억이 어디 들어가? 1억이 그 표에서 8,800만 원 초가 1억 5천만 원 이하에 들어가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이미 8,800만 원짜리까지는 계산해 놓은 게 얼마라는 거야? 1,536만 원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럼 나머지 얼마는 1,200만 원은 세금을 얼마 내겠다는 거야? 몇 퍼센트 내겠다는 거야? 35%. 100분의 35를 내서 여기다 갖다 쓰셔서 세금을 계산하시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표가 의미하는 거. 야, 시험에 내기 되게 좋아, 이거. 알겠어? 그래서 함께하기. 다음 페이지 보면 종합소득 세율표를 이용하여 과세표준 얼마? 3,500만 원 사람의 세액을 계산하래. 해보자. 자, 3,500만 원 사람의 세금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럼 다시 앞에 거를 보자. 자, 이 사람은 몇 번째 칸에 들어가? 두 번째 칸에 들어가잖아. 두 번째 칸에 들어가니까 1,4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얼마인 거야? 84만 원인 거잖아. 그치? 이제 남은 거. 여기서 1,400만 원을 빼면 얼마야? 2,100만 원이지. 그 2,10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더해주면 되겠지. 근데 2,100만 원의 세금은 몇 퍼센트를 매기겠대? 15%를 매기겠대. 그럼 여기다 곱하기 100분의 15에서 약분하시면 21 곱하기 15 하면 얼마니? 315니까 이 사람은 세금으로 총 얼마를 낼 거야? 399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고. 3,500만 원 벌었는데 399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돼. 알겠죠? 이해됐어? 별로 어렵지 않지? 재밌네. 자,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면 좋아 싫어? 싫잖아. 그래서 국가에서도 야 그럼 세금을 깎아줄게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번 금액 다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내가 어쨌든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돈을 꼭 써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밥 먹고 살아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뭐 안경 쓰는 사람은 안경도 써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뭐 그 다음에 교통비도 써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있잖아. 그런 비용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소득공제라 그래. 응? 뭐라 그런다고? 소득공제. 그러니까 내가 꼭 써야 되는 금액들 그 소득공제. 내가 만약에 7천만 원을 벌었어. 근데 국가에서 야 너는 이 정도 버는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이런 필수적으로 쓸 때 2천만 원은 쓰더라. 그러니까 너는 소득공제로 2천만 원 해줄게. 그러면 이 사람 뭐야? 5천만 원만 세금을 내면 되는 거. 5천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고.
무슨 말이겠지? 그게 거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야. 알겠죠? 소득 공제액도 그런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열심히 해보시면 되지 않으실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수혈과 금융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